네, 오늘 특강, 오늘도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봤던 제목이 나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였어요. 자, 질문을 보시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배웠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노출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을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에 나타난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내가 나아가는 선택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와 어떤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도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격려 수업이라는 책과 함께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가 보면서 내용들의 중요한 내용의 어떤 통찰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본성, 양육 둘 다 아니다. 그래서 성격에 관한 중요한 비밀이 있다. 바로 당신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고난 본성도 후천적 교육과 양육도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격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고난 본성과 어릴 적 환경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본성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신념, 결심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사적 논리라 부른다. 이 사적 논리가 당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성과 환경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격을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본성과 아무리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인격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을 밑에 보시면 성격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의식하지 못한 결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믿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은 이런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죠. 본성적이고 또 후천적으로 어떤 교육과 양육, 훈련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을 많이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주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도대체? 그래서 아래의 성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잘 설명한다. 그래서 유전, 선천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환경, 후천적 내용이고, 무의식 결심, 창조적 해석이라고 해놨는데, 결국 창조적 해석이란 믿음과 똑같죠. 그쵸? 이것이 다 더해진 것이 성격을 만든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전은 타고난 것을 의미한다. 환경은 당신이 어딘가에 도착했을 때 그 순간의 장면들이다. 당신의 부모, 그리고 부모의 가치, 양육 방식, 부모의 관계, 당신의 신체적, 사회적 환경, 형제 관계, 출생 순서 등을 의미한다. 자라나면 당신은 세상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이때,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이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 시절 생긴 이런 믿음들은 믿음 나오죠. 믿음들은 당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카테고리 분류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자. 이렇게 워크숍처럼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 선척적인 부분도 있고 후천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것에 플러스가 되어야만 인격이라는 열매를 맺혀지는데 그게 바로 창조적 해석, 즉 여기서 말한 믿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내가 그냥 아메바에서 우연적으로 형성된 어떤 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우연적 산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나는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는, 아니면
특별한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가치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예를 들어 어, 우연이 아닌 특별한 계획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존재? 그 표현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냐,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물건으로 본 적이 이거 유태인의 학살이나 이런, 어, 그 인류에서 가장 그 비극적인 사건들에 보면 항상 그 중심에 유물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도구로 여기는 거죠. 세계 1차 대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다 인간을 도구로 여깁니다. 어떻게? 권력자들의 도구로 여기고요. 한 권력자를 위해 희생되는 인간들, 사람들. 그래서 야, 그거는 정말 역사를 보다 보면 정말 어, 이 역사를 보다 보면 진짜 야,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 안에 또 유물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인간의 고유한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고 계몽주의부터 그게 눈을 떴죠. 거기서 대해서 물론 그 전에 로마 철학도 있었고 그렇죠? 그 안에 고대 철학들이 다 있으면서 인간에 대한 끊임없이 계속 질문했잖아요. 인간은 누굴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오늘 질문에 더해져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성찰해 보면서도 또 나는 누구로 살아갈 거냐. 그리고 나는 누구로 믿고 살아갈 거냐. 이 저자에 의하면 이것이 사적 논리.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창조적 해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격이 달라져 있다. 그럼 여기 한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도 1위거든요. 뭐 제가 이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그러면 부부가 당연히 선천적 다르죠. 네. 당연히 다르고 그리고 환경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 내리고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즉,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서로 간에 예의와 존중과 상대방의 가치를 고유한 가치로,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가치로 믿어줄 수 있겠느냐, 여겨줄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또 연장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이 책과 함께 하니까 또 내용이 또 풍성해지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이 책은 하나의 연구 결과로 나온 부분이시고 또 어떤 저자의 하나의 주장인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통해 배워가는 거죠. 나는 과연 나는 지금까지 환경의 영향을 받았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부모님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환경에 살아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보통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유전과 환경이 있더라도 결국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즉, 무의식적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의 내림이 사적 논리가 없이는 성격과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장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무언가를 하더라도 삶의 철학이 없게 되면 어느 순간 위기산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삶 속에. 그거를 이제,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철학을. 그 안에 담긴 것이 하여튼
그 안에 사적 논리들이 강하게 체계적으로 있는 분들은 결국 성격을 만들어냈고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서 창조적 해석, 그러니까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을 때 그때는 성격이 흐지부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환경 탓을 하게 되고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고 자꾸 아니면 나를 탓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다니. 나는 예전에 내가 부모님이 나를 좀 교육을 잘 시켜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균형점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것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지금 음, 환경에 대해서도 환경이면 다 된다 이렇게도 나가지도 않고 결국 나의 어떤 그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창조적 해석이 결국 더해져야 성격을 이루니까 이 책도 여러분께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밑줄을 엄청나게 많이 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댓글 소통도 부탁드리고 또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후 프로젝트 함께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모든 공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특강 마치겠습니다.